제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영상을 보니까 당근 전선 발에 이렇게 타이틀 화면이 뜨네요. 여기 제 채널을 보면 채널 대시보드라고 되어 있고 위반 사항이 현재 여기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볼까요? 선택하면은 여기에 조회받은 날짜가 2021년 8월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 날짜로 보면은 뭐 상당히 오래됐네요. 1년도 넘었고 한 2년 되는 것 같습니다. 2021, 22, 23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콘텐츠 사용 불가로 되어 있고 이게 주의가 현재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도대체 왜 이런가요? 채널 위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선택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경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스토리 업로드, 예약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예약된 공개 콘텐츠 이 제재 기간 동안 비공개로 설정된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일정을 다시 예약해야 한다. 1차 경고를 받으면 올린 영상이 이제 비공개로 이제 설정이 되고 일주일 제재 기간이 지나면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복원되지만 경고는 90일간 채널에서 유지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90일이면 날짜를 따지면 한 달은 30일이니까 두 달이면 60일, 석 달이면 90일 아닙니까? 그러면 90일 되면은 이 경고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2차 경고 보면 최초 경고로부터 90일 이내에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 동안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2주 후에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복원된다. 여기다 2차 경고 보면 뭐 자동으로 복원된다. 그리고 경고는 조정 시점에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뭐 2차 경고도 뭐 90일이 지나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3차 경고는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유튜브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각 경고는 적용 시점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1차나 2차, 3차 안에 다 이게 90일 이제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90일 안에 또 다른 뭐 2차나 3차 이제 경고 못 보면 요건 또 날짜가 늘어날까요? 뭐 하여간 뭐 90일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 채널의 이 경고는 이거 한 번 받았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요즘 유행병 있잖아요. 그거 올렸다가 한번 경고를 받았는데요. 여기 날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받은 날짜 2021년이라고 합니다. 2021년 8월이니까 그럼 2022년 8월, 2023년 8월 그러면 2년까지는 안 되고 현재 3월 달이니까 8월 달까지 가면은 5월을 빼면은 2000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뭐 된 것 같습니다. 아니 90일에 지나면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데 이거 왜 이런가요 도대체? 현재 1년이 넘었는 이 시점에도 이 경고가 사라지지 않고 이거 왜 이런가요 이거 도대체? 뭐 제 채널 감시하나요? 뭐 주의자 가지고 뭐 영상 올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뭐 유튜브 오류일까요? 이거 해제하는 방법 없나요? 뭐 전화해야 되나요? 자, 현재 제 댓글을 하나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 분이 댓글 단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이 너무 작은데 조금 커지게 볼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참, 아이디가 참 복잡습니다. Y2K, 2000 Y2K.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분도 제 채널에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요. 상당히 이제 길게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지요. 자, 옴니버스 한국사 제6장 진국과 사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옴니버스라는 유튜버 채널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당군 조선이 현재 이제 만주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만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요거 신정동궁에 있으면 경도 상명편에 보면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요 마한이 만주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옴니버스 영상을 보니까 현재 이 지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고조선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요것이 이제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이동돼 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만이었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이 아래쪽 전라 쪽 이것이 이제 아니다. 이 위쪽에 이제 이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저는 앞전에 영상에 당군 조선이 여기 북경 여기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바로 만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하는 만입니다. 자,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요 고조선 현재 우리가 뭐 요동이나 뭐 요 만주라고 하는 요거는 옴니버스 채널에서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옴니버스 한국사 이제 고조선 후에 진시황의 손자가 진안으로 기순하다. 자, 요게 이제 1편하고 뭐 2편을 설명 한번 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편은 안 봤고요. 1편밖에 아직 안 봤습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자, 고조선은 만의 지역이다. 자, 북으로는 화산 진산이라는 한국 고전 총간의 경도 상편의 첫 번째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시하는 분이 있다. 저는 막연하게 추론하고 추적하며 생각하는 부분이었지만 이분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기록들의 진짜가 여러 가지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요거 앞전에 요거 진짜는 뭐 진시황의 진나라고 이 뒤에는 진국 할 때 이제 진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나라, 조선, 만의 기록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옴니버스에서 이제 앞전에 제가 보여줬잖아요.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 부분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그 사이트에 주소를 달잖아요. 그러면 이 댓글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주소를 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채널 댓글에 주소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접근해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주소를 달고 난 다음에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 요 세로 고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 댓글을 쏘가 난 다음에 댓글이 정상적으로 채널에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세로 고침 요거 왼쪽 상단에 요것을 한번 선택해주고 댓글을 쓰여져 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차단한 경우가 됩니다.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옴니버스 채널에서는 현재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만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라인들이 선조, 진안인들이 마한 동쪽에 살았다 하는 기록으로 중점을 보며 마한과 은은 같은 지역으로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과 2 영상을 유심히 집중해서 보다 보면 종합된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은 은과 마하나의 기록을 통해 신라의 선조들이 이들 나라의 동쪽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점을 발견한다. 진나라 이전에는 은나라는 이미 망한 지가 오래전이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들에서는 은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 땅을 기준으로 진나라의 유민들이 마한 또는 은나라 동쪽에 살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이곳에서도 간략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놓기만 했지만 전체적인 고조선과의 관계에서
하걸 은탕 교체기를 통해 본 결과적인 생각은 적어도 가운주가 고조선의 분구 제옥이란 생각을 가진다. 이번 이제 그 옴니버스 채널에 댓글을 다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그분이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 뭐 댓글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댓글을 열어놔야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래가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댓글을 차단해 버리면 달지 못하도록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끔 제 채널에도 보면 댓글을 제가 지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 성격상 그런 댓글을 지우지 않습니다. 웬만히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저는 지우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Y2K, 2000 Y2K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므버스 채널에서 그 요동, 우리가 요 만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기가 아니다. 자,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진나라의 이제 유민들이 이제 마한 땅에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진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 진시황의 그 진나라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마한 땅에 왔는데, 마한에서 이제 이 진나라 유민들의 살 수 있도록 동쪽 땅을 떼어줬다고 합니다. 자, 옴니버스 채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자, 여기가 마한 땅이었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그럼 진나라 유민들이 이 마한에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마한 사람들이 진나라 유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동쪽에 땅을 떼어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제 땅을 떼어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진나라 이제 유민들이 이제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진나라 유민들이 이제 신라의 이제 후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라 그러면 여기 경주라고 적힌 이 부분이 이제 신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현재 배우는 역사관을 봤을 때는 그 위치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진나라의 유민이 마한 땅에 왔을 때 그 동쪽편의 땅을 떼어줘 가지고 그곳을 살게 해준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신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신라는 위치는 아니다 이제 그런 소리죠. 뭐 옴니버스 채널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한의 위치를 이제 비정해 놓은 그런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 댓글 다신 분은 이 위치도 아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진나라 이제 시대에 이때는 이전에 이제 나라는 상나라 아닙니까? 상나라나 이제 주나라가 여기 이제 그 시대는 있었는데요. 상나라가 이제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제 주나라의 이제 대륙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진나라 이제 유민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말을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중국말을 사용했는 사람이 마한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요 북경 부분이 여기가 제가 이제 마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상나라가 이제 주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주나라에 의해 이제 탄압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못 살고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바로 이 마한이라고 이렇게 적힌 이곳이 이제 고조선인데 이쪽에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한 사람들이 이 진나라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살 수 있도록 마한에 이제 동쪽 땅을 이제 떼어줬다고 하니까 현재 이쪽 부분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현재는 산동이죠. 이 이제 산동 부분을 이제 떼어줌으로써 진나라 유민들이 여기 이제 한반도 이쪽
만주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여기 신라라고 표시되는 이 지역에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산동이나 이 산동 아래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사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마한이라는 지역은 이쪽에 오른쪽에 이 만주 지역에 이 지역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북경 쪽에 여기가 이제 마한이다. 그것이 이제 고조선이고 이 고조선에 이제 동쪽 땅을 떼어줘가 이제 진나라 유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댓글 다신 분은 이제 설명으로 보면 이제 마한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쪽에 이제 마한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다.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쪽 편에 이제 땅을 떼어주고 이제 살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상나라는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은나라나 상나라, 이 주나라는 그러니까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제후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나라는 은나라인데 이 주나라 이게 요 부분에 이제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제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한의 위치는 바로 이제 여기였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 이제 맞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라인들이 선조 진안인이 마한 동쪽에 살았다 하는 기록으로 중점을 보면 마한과 은이 같은 지역으로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한 땅과 은나라, 뭐 상나라, 뭐 이 주나라는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과 2의 영상을 유심히 집중해서 보면 여기서 1과 2는 이분 옴니버스 채널의 영상을 의미합니다. 1, 2 영상을 유심히 집중해 보면 종합된 기록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은과 마한의 기록들을 통해 신라의 선조들이 이들 나라를 동쪽에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점을 발견하게 된다. 진나라 이전에는 은나라 이미 망한지가 오래전인데 하지만 후대 기록들에서는 은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옛 땅을 기준으로 진나라 유민들이 말한 또는 은나라 동쪽에 살았던 점을 기록한 점으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너와 단두이서님의 영상에 다른 분들이 기내가 담긴 영상을 주소를 남기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고조선은 마한의 지역이다. 자, 북으로는 화산 진산이라는 한국 고전 총관의 경도 상편의 첫 번째 기록에 이해 돕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네트에서 보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 대동청사,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동청사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조선왕조 기록에 주원수는 이제 주원장이다 설명했는 그런 책자를 하나 보여줬잖아요. 거기 보면 각준에 보면 원문에는 주원장이라 적혀 있는데 이제 주원수로 바로잡는다 그런 내용을 하나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로 그 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원장이 주원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주원수도 뭐 주원장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태조 이성계에게 홍군적 난이 이뤄졌을 때 명나라를 만들었다는 주원장은 그때 참수대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태조 이성계한테 목숨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당군기 건국과 뭐 기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제1장 당군의 건국과 그 자손의 세약, 제2장 기시의 역대 왕대, 위효의 일침, 제3장 사만, 예매, 옥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당군의 건국 세약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1장 당군의 건국과 그 자손의 세야. 요거는 네, 대동성사 1책 상고사 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여족 창립과 한족의 침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에 고증한할 문헌이 없다. 자, 우리나라에는 상고시대에 고증한할 문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외침을 이제 받았거나 우리나라 스스로 뭐 파괴한 그런 역사서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전란에 통해 가지고 뭐 불에 타가지고 많이 사라졌거나 뭐 그렇다고 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년 1910년부터 계산한다. 4243년 전인 무진 서기전 2334년에 당군 왕검이 나라를 창건하였는데 당군은 곧 환인의 손자이며 신시 천황의 한웅의 아들이다. 당군은 태백에서 탄생하셨는데 그에게 성인의 덕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사람의 추대를 받았다. 당군이라 한 것은 박달나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단위 나라 이름이라고 하며 혹은 우리말 소리를 따 쓴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하였다. 아침에 이제 해가 솟아나면 만물이 선명해진다는 뜻이라고 하고 혹은 조사하는 산과 강이 음을 따서 지은 것이라 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것은 진화의 역사 기록에 이제 근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한문의 의미로 이제 해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깊이 믿을 바가 못 된다. 자, 아마 당시에 우리말 소리를 따라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추측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진화의 역사의 기록에 근거해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시니까 이 진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이제 고지도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 대륙 그 남쪽 거기 보면 진화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서양 그 고지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고증할 만한 문헌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 한인 요거 나오죠. 아마 이 대동청사 요것도 이제 한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마 역사가 이제 변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쓴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환국을 이제 환인으로 이제 조작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 환인으로 나오잖아요. 좀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기 나라의 이제 경계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나라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만주, 그리고 흥룡강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조령에 이제 이르며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다 서쪽으로는 진화, 직내성과 접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 탄생했는 이제 경계를 보면 이게 이제 만주 흥룡강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그 만주 이제 흥룡강 그 위치가 되죠. 그 남쪽으로는 조령에 이른다고 하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 서쪽으로는 진화, 직내성. 이 직내성이란 거는 이거 명나라 시대 때 현재는 베이징이지만 그 북직내를 이제 의미하겠죠. 근데 정확한 뭐 직내성 의미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여기에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조선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흥룡강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뭐 여기가 흥룡강이고 동쪽으로는 뭐 바다에 이르고 서쪽에는 여기 북직내, 직내에 있고 뭐 남쪽에는 뭐 또 어디 있다 그러니까 요 사이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여기. 자, 여기. 자, 이 내용을 보면 앞전에 그 말한 여기가 바로 이제 마한이었다. 즉 고조선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 기시의 역대 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시가 뭐냐 하면 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기시의 역대 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당기 1212년 서기전 1122년에 진화 사람이 기자가 무리 5,000명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자, 여기 보면 기자가 여기 진화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무리 5,000명을 건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는 이 단군 조선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딱 보면 단군하고 기자는 다른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는데 기자의 성은 자이고 이름은 서여이다. 기자의 성이 자라고 하니까 자서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상나라가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주나라에 의해 멸망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숙부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상나라의 왕 주의 이제 숙부였다 이렇게 상나라 나오고 주나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왕이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다가 주나라 무왕에 의해 멸망당하자 우리나라로 피하여 온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 상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뭐 상나라의 주왕 주의 이제 숙부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네요. 여기 주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기자는 상나라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나라. 나라 이름은 그대로 이어서 이제 조선이라 했다. 여기 나오네요. 기자가 이제 단군 조선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제 무리 5,000명을 거느리고 단군 조선을 이제 밀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나라 이름 그대로 있어 조선이라 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군 조선 말할 때, 즉 고조선을 말할 때 단군 조선이 있고 기자 조선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군 조선이 전 단군이고 이 기자가 이제 후 단군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은 그대로 조선이라 하고 8개 조목의 가르침을 반포하여 정전제를 정하고 왕수궁을 사사로 임명하였는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계속 이어가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왕은 재위한 지 40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93세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8조목을 이제 가르쳤다는데요. 이 8조목이 뭐냐 하면은 6개 이제 법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도둑질하면은 뭐 노비로 못 삼는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여기 이제 내용 찾아보면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재 좀 찾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책자는 조선 역사 1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기자의 41대손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부가 됩니다. 기부. 기원전 1605년에 기자의 41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뒤로 가보면 이 기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기준은 기부의 이제 아들이다. 그러면 기자의 이제 42대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준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기자의 이제 후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자 위에 나오시죠? 기자의 성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자의 성은 자씨이고 이름은 서여이다. 그러니까 자서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고사 대동청사 1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본 내용은 아닌데 자, 나라의 이제 도읍을 평양에 이제 정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이나 기자조선이 이제 도읍을 정한 지대가 이제 평양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왕조 기록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평양은 단군과 기자가 도읍을 세운 뒤로 서북지방에 본영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평양이 단군하고 이제 기자가 이제 도읍을 정한 것인데 앞전의 내용을 보면은 기자가 5,000명의 이제 병력을 이제 데리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 단기 1212년에 지인아 사람이 기자가 무리 5,000명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즉 단군 조선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기록에 보면 요 평양이 단군과 기자가 도읍을 정한 그것이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또 다른 내용도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다 보면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입니다.
자, 요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아마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당군이나 기자가 평양에 도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자는 교화를 일으켰다. 즉, 팔조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다스렸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군, 후당군이 됩니다. 당군조선과 기자조선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평양이라고 하면 요 한반도 요 평양 있지 않습니까? 자, 말 그대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배우는 평양 여기다가 이제 수도를 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고조선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앞전에 그 흥룡강이나 여기 이제 그 동쪽에는 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뭐 직내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평양 지명으로 보면 바로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고 여기가 이제 마한 지역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한이라고 예상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전라도 쪽 이 마한은 아닌 경우가 되죠. 그러면 다른 마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내용으로 봐서도 이제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약간 독특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책의 내용이 대동청사 이제 1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이어보면은 나라의 도읍을 평양에 정하고 하백 비사갑에 딸을 왕으로 이제 삼았으며 나라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따 머리를 덮게 하고 군신과 남녀 사이의 도리 및 음식과 거처에 관련된 제도를 가르치고 팽호에게 명령을 내려 나라 안에 산과 강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당군조선을 이제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쪽에 보면 당군의 건국과 이제 그 자손의 세약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을 이제 조선으로 정하였다. 이거 당군조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계속 읽어볼게요. 당군 기원후 59년 서기전 2275년 강화도에 만이산에 이제 3층으로 된 단을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왕자 3명을 보내 강화도 전등산에 삼양성을 쌓게 했다. 요 이제 강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강화도는 한반도 강화도 아닙니다. 자, 만이산 이것도 같습니다. 이 만인산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강화도가 있는 그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만인산을 검색했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 요거 한반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인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강화도인데요. 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만인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뭐 경기도 인천광역시라 되어 있고 이제 김포시라고 되어 있네요. 지도를 조금 더 축소를 해보면 여기 이제 파주시 나오고 여기 이제 한반도죠. 양주 나오고 뭐 고양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만이산에 하는 게 이 서울특별시 여기에 왼쪽 편에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평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당군이 뭐 기자가 뭐 도읍을 했다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상당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멀지요. 그러면 하늘의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먼 데로 이동을 해와 여기 섬에서 여기를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수다가 평양이면은 그 제사 지내는 것도 그 가까운 지역에 여기다가 단을 만들어가 이 주변에다가 제를 지내는 게 낫지. 해필 여기 섬에다 여기다 제를 지내라 이렇게 옵니까? 그럼 이때는 그러면 배를 타고 평양에서 대동강호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불어 위험한 길을 옵니까? 여러분들은 이 먼데 오면은 이 험난한 산과 바다를 이동해야 되니까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죄를 하나 지내기 위해서 이 먼데까지 옵니까? 상식면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은
뭐 당기 109년 서기전 2225년에 태자 부르, 부르 나오네요. 부르를 진화의 하나라 우임금이, 자 여기 이제 부르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를 진화의 하나라 우임금이 즉위 후 도산에서 개최한 만국회에 보내요.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부르가 뭐 단군의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 하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라는 이제 전설성의 이제 나라인데요. 앞전에 제가 상나라 설명 드렸잖아요. 뭐 주나라, 상나라, 이 나라 이전에 이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라. 근데 현재 하나라는 유물상으로는 발견이 안 되고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그 중화민국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하나라는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라가 이제 우임금이 즉위한 도산에서 개최한 만국회에 보내요.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도읍을 백악산 네, 아사달 지금의 문화구월산으로 옮긴 후에 그 후손이 세약해져 당기 1212년에 이제 진화 사람인 기자에게 쫓겨 북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 북부여 있지 않습니까? 1212년 서기 전에 진화 사람이 기자에게 쫓겨가지고 북부여 지금의 만주로 도읍을 정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뭔 내용이냐 하면 기자가 앞전에 5,000명의 이제 뭐 사랑은 병사를 이제 데리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자가 이제 당군 조선을 이제 쳤는데요. 당군이 기자한테 쫓겨가 지금의 만주 지역, 즉 북부여로 이동해가 도읍을 이제 옮겼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여여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부여가 있는데 저기는 고구려가 있고 그리고 뭐 마한 진화 변환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북부여로 이제 도읍을 정해가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다른 지역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동청사 내용도 보면은 이제 앞전에 이제 뭐 흑룡강 설명하고 뭐 직내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 동쪽에는 바다가 있고 이쪽 부분에 이제 조선이 당군 조선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나. 근데 실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북부여가 있는 쪽으로 기자에 의해 가지고 쫓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읍을 정했다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북부여로 오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전에 이 내용을 보면은 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기자는 상나라 주왕의 이제 숙부였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상나라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이제 상나라가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가 처음에 여기에 이제 사신 분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종합해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나라가 원래 여기 이제 허난성이나 이제 둥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상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는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주나라는 아마 여산시성 이쪽 부분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나라가야 나중에 상나라를 치거든요. 그래가 이 상나라가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가 이 상이 이제 주로 이제 바뀝니다. 기자가 상나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나라가 상나라 이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기자라는 분이 주나라의 이제 노예가 됩니다. 앞전에 본 대동청사나 우리나라 그 상고사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주나라의 노예가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가 이 중원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기자를 이제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 이제 기자가 스스로 이제 일어나 가지고 어딘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한서 시리즈에 보면은 기자가 조선에 이제 봉해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자가 스스로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자가 이 주나라에 의해가 이제 조선에 이제 봉해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면 기자가 우리가 이제 평양에 여기가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는 여기가 이제 조선이었다면 그러면 기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나요? 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대륙으로 이동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양에 왔을까요? 안 그러면 이 산동을 거쳐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왔을까요? 자,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이 평양 조선은 이제 맞지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이쪽 부분에가 여기가 이제 조선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만이고 이제 조선이었다 이제 예측되는데, 자, 그럼 대동정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단군 조선이 이제 기자한테 쫓겨가지고 이쪽 여기에 이제 도읍을 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북부여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이 이 기자한테 쫓겨가지고 이 북부여까지 오기 전에는 그럼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나라에 의해 가지고 상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기자가 주나라의 노예가 됐는데 주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기자를 풀어줍니다. 자, 그래가 기자가 어느 지역으로 이제 가서 병력 이제 5천 명을 이용해 가지고 조선을 이제 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자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실제 정확하게는 병력 5천 명인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 앞전에 책에 보면은 남녀 뭐 5천 명이라고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5천 명을 데리고 조선으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기자가 조선을 쳤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사학계에서 또 조선으로 주장하는 데가 이쪽 땅이죠. 그러면 기자가 이제 왔으면 이렇게 원래 이제 조선이 있는 지점으로 와가지고 단군 조선을 격파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단군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북부여로 이동했다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 북부여로 쫓겨가기 전에 단군 조선이 이 한반도가 아니라 이쪽 지점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 보는 입장이죠. 자, 그러나 저는 이쪽으로 설명은 하지 않고 여기 이제 북경 여기가 이제 마한이고 단군 조선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으로 봤을 때 이 북경에 이제 단군 조선이 맞다면 기자는 여기에 북경에 이렇게 왔죠. 즉 이것이 이제 평양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단군이 처음에 여기 이제 만주 이 북부여로 이동하기 전에 수도를 정한 것이 이제 평양이다. 그리고 기자가 이 단군 조선을 침탈하려고 왔는 지점도 여기 현재 이제 북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평양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이 단군조선이나 기자조선의 이제 평양은 여기 이제 북경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배우는 현재 역사로는 이 한반도 평양 이제 이곳이라고 알고 있으나, 앞전에 그 영상 하나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마한의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게 이제 맞을까요, 여러분들? 옴니버스 채널은 여기가 이제 마한이고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었다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 따지면 제가 여기 평양이라고 설명한 이 부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신정동궁에 있으면 요 방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멀리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사학께서 번역 조작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발해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이
한자 그대로 따지면 이 발해가 둥근 원의 형태로 이제 생겼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이제 발해가 있고 서쪽에는 이제 관령이 있다. 그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발령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관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고조선이고 마한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주나라에 의해서 수수로 일어나가 여기 이제 고조선이 있는 이 북경 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 나중에 기자한테 쫓겨가 이렇게 북부여 이쪽으로 이제 이동돼가 여기에 이제 도읍을 정해가 이제 정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전에 댓글 다신 분도 이 주나라와 상나라 이제 고조선은 이제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대륙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 유민들이 이 마한에 즉 고조선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진나라 그러면 보통 여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니까 진나라 유민들이 이 마한 땅 고조선에 왔는데 이 마한에서 동쪽편에 땅을 일부러 떼어줘가 여기에 이제 살도록 이제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진안이 됩니다. 그리고 진안이 신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라인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은 상나라의 후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나라 유민이 있는 그 지역 대륙 여기에 이제 신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다 이제 대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여 아닙니다. 여 만주 여 아닙니다. 여도 대동성사의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의 뭐 강약이 꼭 그냥 만주인 것처럼 또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212년에 이제 진화 사람이 기자에게 쫓겨 북부로 이동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대륙에서 당군이 이제 북부로 이동되어 있는 후부터 이제 이 기록이 이제 작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도읍을 정했는데 영토의 거리는 이천리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이것으로 보면은 원래는 당군 조선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북부에로 이제 이동되고 난 다음에 이 이천리 되는 이 지역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되죠. 그것으로 따져도 이 한반도 평양 이거는 아닌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평양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 평양이 나중에 여기 만주에 있는 이 지역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가 여기에 또 평양이 또 새로 생겼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양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동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비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군조선 평양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대관령의 발해의 이제 위치를 이제 따졌을 때, 그 중간에 이제 당군조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중에 만주, 즉 북부에 있는 데로 이제 이동했다. 평양이라는 위치 예전에 제가 하나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가 세초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은 두 곳이다. 즉, 북경, 베이징, 자금산이 또 평양으로 돼 있고, 한반도 이제 또 평양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제가 앞전에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한반도 평양은 아니다. 즉, 대륙, 북경, 베이징, 평양이 그것이 옛날에는 당군조선이었다. 기자에 의해 가지고 당군조선이 만주로 이제 쫓겨가 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평양으로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이제 평양에 나중에 여기 이제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뭐 계속 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 평양도 이제 쫓겨가지고 이 밑으로 이제 자꾸 이동되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라에 의해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벌여가 이렇게 쫓겨났다면 이제 영토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은 원래 이제 북장이었으나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동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 한반도 이제 평양이 원래 이제 당군이 조선이 있었는 것처럼
고착화되지 않나,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거는 이거 보통 교과 동국역사 1편에 동국역사 건설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 조성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는 자가 이제 성이고 이름은 뭐 서여이다. 여기다 보면 자여성이라고 똑같이 설명을 하죠. 기자 이름이 자여성입니다. 자작으로 기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제 기자라고 불렀다. 은나라 왕 성탕의 후예이고 주왕의 제부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자가 이제 봉해졌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주나라에 의해 가지고 기자가 그전에는 노예로 있었는데요. 노비로 있었는데 주나라 이제 왕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지 기자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뭐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기자는 자가 성이고 이름은 서야이다. 자작으로 기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기자라고 불렀으니 은나라 왕 성탕의 후예이고 주왕의 제부이다. 여기 은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상나라입니다. 주왕의 태사가 되었다. 주왕의 무도함을 보고 머리를 풀어 헤매고 미친 것처럼 꾸며서, 여기 보면 기자가 이제 미친 것처럼 이제 꾸몄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비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비가 되니 주왕이 잡아 가두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미친 지랄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 주나라 무왕의 천하를 얻게 되자, 여기 나오죠. 주나라 무왕이 이제 천하를, 주원을 이제 얻게 되자, 기자를 석방하고, 인하여 도를 물으며, 기자가 홍봉구주를 진술하고, 여기는 뭐 남녀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을 피해 들어와 평양에 도읍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녀 5,0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평양에 도읍했다. 즉 단군조선을 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해졌다고 하는데요. 봉해진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이제 기자를 이제 홍봉구주로 이제 진술하니 이제 기자를 풀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여기 조선, 즉 단군조선에 들어가가지고 평양에 이제 도읍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하고 단군조선은 다 다른 분입니다. 기자가 이에 예의와 농사, 양잠, 배짜기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팔주의 근법을 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죽음을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상해를 입은 자는 곡식으로서 배상하고 도둑질 자는 남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노비를 되도록 하고 재물을 저 노비에 이제 풀어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한 명당 50만 인의 이제 돈을 지급했다. 이제 그건데 이렇게 이제 풀려나도 이제 결혼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당군은 동방에서 처음 1,000명을 받은 임금이고, 즉 당군 조선은 처음 1,000명을 받아 나라를 만드신 분이 되고, 기자가 당군 조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교화가 바로 앞전에 말한 팔조법이 됩니다. 법을 만들고 이제 다스렸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다, 평양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진시황이 몽염을 보내어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게 하니 기자 40세인 부가 들어하여 진나라에 복속하였다. 부가 죽고 그 아들 준이가 즉위한 지 20년에 한나라 초에 이르러, 여기 한나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유방이 만든 나라가 됩니다. 한나라의 초에 이르러 연나라와 왕노간과 함께 폐수 압록강을 가리키고 경계로 정하였는데, 노간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에 들어가니 연나라 사람 이만이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서쪽 경계에 머물고자 하였다. 준왕이 그를 박사로 삼고 백리를 다스리도록 하여 서쪽 변방을 지키도록 하였다. 자, 위만이 망명한 사람들을 깨어 무리를 모으고 준왕에 거짓말을 말하기를. 자, 여기에 위만 나오지 않습니까? 요 위만이 연나라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위만 조선 그러지 않습니까? 위만이
이 망명한 사람들을게요. 무리를 모으고 이게 준왕이 되는데요. 기자의 이제 42대 후손이 됩니다. 기자조선은 이 준왕에 와가지고 멸망을 하는데요. 한나라 병사가 열갈래 길로 침입해오니 청컨대에 머물러 지키겠습니까? 라고 하고 준왕을 습격한다. 준왕이 대적하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도망가요. 금마군, 자, 지금의 익산군에 이제 도달하여 마한을 공격하고 스스로 마한이라 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나라 이제 병사가 열갈래 길로 침략해 온다. 이런 내용이 보고, 이제 위만이 망명한 사람들을 깨워 이제 무리를 모으고 준왕에 쳐들어왔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자의 요거는 40세라고 이제 부가 나와 있잖아요. 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게 어떤 데는 41대 손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40세 손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기부, 요번이 됩니다. 요거 선택해보고 들어가 보면, 여기는 몇 대 손이나 되어 있죠? 앞전에 그 41대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41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부. 기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40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간 한 세대가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요 부가 나오죠. 준이의 아버지가 진나라 이거 지시왕이 만든 진나라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복속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조선이 진나라에 복속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부의 아들인 여기에 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이가 나오는데, 기준이가 여기 연나라 사람인 이제 위만을 여기 이제 서쪽 경계에 머물고자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가 이제 위만을 서쪽 경계를 근무를 서도록 해줬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위만이가 이 한나라 이제 병사들이 쳐들어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이, 기자의 마지막 후손인 기준이가 있는 그 궁성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준을 칩니다. 자, 기준을 쳐가지고 기준이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여기 이제 도망간 지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나라 병사가 열갈래 길을 침략해 오니 청컨대에 머물러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게 준왕을 습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됩니다. 기준이가 기자조선에 이제 서쪽 변방에 연나라 이제 위만을 거기 경계를 서도록 해줬는데, 이 경계를 서다가 이놈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한나라 이제 유방의 이제 병사들이 이제 쳐들어온다, 이제 거짓말을 치고 기준이가 있는 왕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왕성을 치고 난 다음에 기준이가 폐허가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도망간 그 지점을 보여주는데, 기왕이 대적하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도망하여 금마군 지금의 익산에 이제 도착했다. 그리고 그것을 마한을 공격했는데 또 스스로 마한이라고 칭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익산군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익산군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한반도 전주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자, 앞전에 한번 내용을 봅시다. 다시 보면, 자, 준왕이 대적하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도망하여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도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익산군에 이제 도착했다. 근데 그것이 마한이라는 땅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공격하고 또 스스로 또 마한이라고 칭하였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대로 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북경이 기자조선이 있었고 여기가 평양이었다, 그렇게 설명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만이가 이제 연나라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준이가 이 서쪽 변방을 이제 지키도록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보통 이 항아를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것이 국경선이 된다면 여기 이제 변방 여기 서쪽 어딘가를 이제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 이제 한나라 그때는 한나라 유방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한나라 이제 병사들이 이쪽에 이제 쳐들어온다, 이제 그래가 이제 위만이가 기준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이가 있던 이 평양에 궁성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자, 위만이가 이제 궁성으로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한나라 이제 병사가 이제 쳐들어온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 궁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위만이하고 기준이하고 전쟁을 해가 기준이 패하는데, 기준이가 도망가는 지대가 남쪽으로 이동 후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 한반도 여기 마한 땅에 이제 도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가 여기서 이 마한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마한이라 이제 이름을 지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이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기존에 이제 기자조선 자기 이제 선조가 만든 이제 북정으로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화살에 맞아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자조선도 이제 끝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2장 기시의 역대 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동특사 1책에 나와 있습니다. 상구사 부문에 이 앞쪽에 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2140년 서기전 194년에 위만이 반역하여 수도를 습격한다. 자, 여기 보면 위만이 반역해 수도를 습격하죠. 자, 이 수도는 이제 기준이가 있던 그 지역이 됩니다. 여기 위만이는 여기 사람이 나오는데, 연나라 사람이 위만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나라 사람이 위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위만이 반역하여 수도를 습격하자 왕은 금마군이 지금의 익산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고쳐 마한이라 하였는데, 넷째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수군을 직접 거느리고 평양으로 진격하여 가서 포위하였다가 날아온 학살에 맞아 돌아가셨다. 자, 이때까지 거쳐온 왕대가 모두 41대이며 횟수로는 929년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횟수는 41대하고 42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대가 차이 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이가 다시 이제 평양의 옛 땅을 다시 찾기 위해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 수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배를 타고 다시 평양에 갔는데 그것도 전쟁을 하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준이가 여기에서 있었는데, 자, 위만이가 서쪽 뱅방에 이렇게 경계를 이제 섭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마 여기 황하강을 이제 기점으로 경계를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라가 이제 쳐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을 해가 이 궁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위만이가 이제 궁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이 기준이가 이제 평양에 도읍을 했잖아요. 자, 위만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궁성에 들어가가 기준을 칩니다. 그럼 기준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이 마한 땅에 이제 왔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한이 원래 여기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점령을 해가 다시 또 마한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 평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군을 배를 이용해가 이동해가 평양에서 전쟁을 하다가 여기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의 책자를 보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연나라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연나라. 그러면 이 연나라가 이제 망하기 전에 두 곳에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곳. 그러면 연나라가 예전에는 여기에 하나 있었고 이게 남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동을 해가 산동 쪽으로 이동해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고 설명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만이가 연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연이 이 한나라 의회가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위만이가 이 조선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되지요. 조선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 기준이가 이제 조선 사람이고 뭐 연나라 사람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조선의 이제 서북 방면을 여기를 경계를 서도록 합니다. 근데 이 경계를 서는데 이놈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한나라 이제 병사가 이제 쳐들어온다 전쟁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러나면서 기준을 이제 보호해 준다는 명목 안에 이제 궁성을 들어가 기준을 치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지도 보면 여기가 연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연이라고 이제 표시되는 게가 여기가 바로 평양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예전에는 당군조선의 이제 수도였고, 그리고 이것이 기자조선의 이제 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만주에 있었다는 이 당군조선도 이 평양에서 당군이 기자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후에 만들어진 그 지역이고, 이것도 나중에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쫓겨 가지고 여기 평양에 이제 도읍을 정해 가지고 이제 현재 한반도 여기에 이제 고착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이렇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여기 한반도에 여기 이제 마한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조선은 이쪽 남쪽에 있었다고 이제 또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땅은 요거 한반도 요거만 너의 땅이고 나머지 이쪽 이렇게 큰 거는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이었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역사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이 평양도 너의 땅이 아니다. 너거는 여기 한반도 남쪽 요 지점만이 너의 땅이다. 왜? 고조선은 마한에 있었다고 하잖아.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1402년은 류코쿠 대학 소정본을 기초로 보관한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가 예전에 당군조선이 도읍을 정한 그것이고, 기자가 도읍을 정한 그 평양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축소를 돼가지고 이제 한반도로 이제 고착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이제 황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산동 아래쪽으로 이제 흘렸다고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연도가 평양이 됩니다. 청일전쟁에 베이징이 평양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당군조선의 기자조선의 도읍을 정한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베이징 북경 자금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자, 우리 선조 땅이 여기였는데 그것이 지금 다 뺏기고 이제 한반도로 내몰린 꼴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이가 어디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한번 보여줬는데요. 동이가 예전에 이쪽에 이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리고 여기 한반도 이것도 동이의 땅이고, 동이는 이렇게 살았고, 옛날 중화인민공화국 주상은 이제 여기에 이제 황하를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쪽 서쪽에 여기에 이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상은 여기 살았다고, 대륙으로 봤을 때 이 동쪽으로는 동이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이 여기 이제 평양이 여기였다면 그러면 동이는 여기에만 사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왜 중화인민국 사람들은 왜 동이가 여기에 살았다고 합니까? 자,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옛날에 여기가 조선의 땅이었다는 거.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다면 동이가 여기에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 역사를 다 알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연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평양이 되겠습니다.